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새해 첫날을 밝힌 해돋이도 비대면 KBS CCTV 카메라로 본 오늘 아침 전국 곳곳의 해돋이 장면 보셨습니다. 2021년 올해는 바이러스에 대한 우리의 반격이 결실을 맺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해 봅니다. 여전히 힘들고 어렵지만 시민들의 희망과 기대는 여느 해와 다름없었습니다. 국민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매해 울리던 제아의 종, 올해는 온라인에서만 들을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로 67년 만에 현장 행사가 취소된 겁니다. 힘든 한 해였던 만큼 새해에는 희망찬 일로 가득하기 바라는 마음이 화면을 통해 전해졌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약속처럼 찾아오듯이 올 한 해는 분명 우리나라에 좋은 일만 가득할 겁니다. 대한민국 화이팅! 같은 시각. 우렁찬 아기 울음소리가 화면을 뚫고 복도를 채웠습니다. 코로나19로 직접 아기를 보지 못한 할머니는 화면을 어루만지며 아쉬움을 달랩니다. 대학교 50만 원 줘. 50만 원 줘야. 아버지는 아들이 흰소처럼 씩씩하게 자라길 바랄 뿐입니다. 우직하고 씩씩하게 크면 좋을 것 같고요. 손흥민 선수처럼 자기 분야에서 최고가 되는 모습으로 좀 키우고 싶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와줘서 너무나 고맙고 사랑한다. 코로나19 타격으로 어느 때보다 힘들었을 상인들. 새해엔 좀 더 나아지기 바라며 이른 새벽부터 부지런히 도매 시장을 돌아봅니다. 좋은 물건 사려고 하면은 지금 이 시간대가 제일 좋은 물건이 올라오니까 내년에는 더 잘 됐으면 좋겠고 모두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첫 화물기는 반도체와 전자제품을 싣고 중국 상하이를 향해 날아올랐습니다. 새해에는 모두가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해 자유로이 여행을 즐길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아쉬움은 털어버리고 새로운 희망과 간절한 소망을 담아 2021년 새해 첫날을 힘차게 시작했습니다. KBS 뉴스 공민경입니다. 세계 각국의 새해 맞이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분주했던 새해 행사들 대부분 취소됐고 주요 명소들의 거리는 텅 비었습니다. 대신 온라인 중계 등으로 조용한 새해 맞이가 이어졌습니다. 지구촌 곳곳의 새해 맞이 모습 이동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2021년) 새해를 축하하는 화려한 불꽃. 오페라 하우스와 하버 브리지 주변에서 불꽃놀이가 펼쳐졌습니다. 해마다 수많은 인파가 몰려 이 행사를 즐겼지만 올해는 직접 이 불꽃을 지켜보는 사람은 없습니다. 대신 TV로 생중계 화면을 봅니다. 호주 정부가 강력한 봉쇄 조치를 통해 주요 명소 통제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예년 같았으면 사람들로 가득 차 새해 준비 한창이었을 유럽의 거리들도 한산했습니다. 정부가 각종 신년 행사들을 모두 취소하고 군 병력과 경찰을 투입해 송년 파티와 모임을 막았기 때문입니다. 프랑스 파리의 한 지하철역, 새해를 앞둔 시간 여간은 적막하기만 합니다. 영국 런던의 트라팔가 광장도, 독일 베를린의 브란덴부르크 문 주변도 인적을 찾기 힘듭니다. 난민촌에도 새해는 찾아왔습니다. 올 한 해 코로나 공포의 혹독한 추위까지 난민과 이주민에게도 쉽지 않은 한 해가 저물고 새해가 왔습니다. 새해 첫날 온정의 손길을 내밀려는 국제 구호 요원들의 발걸음이 바빠졌습니다. Volonterima, kao i sa toplim napitkom, čajem, vršimo brojno stavanje kako bi sutra i praktično što prije podijeli toplu odjeću, vreće spavanja, ako dobijemo odobrenje i šator i sve ostalo. 코로나19의 공포를 가장 먼저 경험했던 중국 후베이성 주민들, 이곳에도 새해가 찾아왔습니다. 중국이 지난 2019년 12월 31일 후베이성 우한에서 정체불명의 폐렴이 발생했다고 세계보건기구에 보고한 뒤 코로나19는 현재 전 세계 210여 개 국가에 퍼졌습니다. 후베이성 주민들의 새해 바람은 간절합니다. 就是希望疫情能够尽快的得到控制，然后让大家都能恢复到一个正常的生活水平上面。 팬데믹을 극복하고 일상을 회복하고픈 시민들의 간절한 바람과 함께 새해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동환입니다.
지금부터는 국내 코로나19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1,029명입니다. 해는 바뀌었지만 신규 확진자 여전히 1,000명 안팎 이어지고 있습니다. 재난방송센터 연결합니다. 김민정 기자. 자, 다시 1,000명을 넘겼는데 이 확산세 좀처럼 누그러들 기미가 보이지 않네요. 네, 2020년의 마지막 날이었던 어제 1,029명이 새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또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모두 10명 이상 늘었습니다. 확진자 가운데 국내 지역 발생 확진자를 살펴보면 서울에서 358명이 새로 발생했습니다. 연일 3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오고 있고 경기도 역시 271명이라서 300명대에 근접한 상황입니다. 또 보시다시피 전국 17개 시도에서 모두 확진자가 나오는 등 확산세가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이 지난 2020년 1년간의 코로나19 상황을 시기와 특성에 따라 정리한 자료입니다. 지금은 제5기에 해당하는데요. 앞선 기간에 비해서 해외 유입의 비율은 현저히 줄었고 일 평균 확진자 수는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이 눈에 띕니다. 과거에는 신천지 대구교회 등 특정 장소나 모임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발생했지만 지금은 전국적으로 대규모 유행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도 교정시설과 종교시설, 공장 등지에서 집단 감염이 계속 발생하고 있으니 확진자를 접촉하는 일 없도록 거리 두기 더 잘 지켜주셔야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확산세가 연령대별로도 뚜렷한 특징을 보이고 있다는데 김 기자 분석 결과는 어떤가요? 네, 지난 1년간 확진자 접촉에 따른 감염 사례를 살펴봤더니 주로 가족이나 지인 등을 통해서 감염됐는데요. 이 연령대별로 나눠서 살펴봤더니 사회활동이 적은 19세 이하 그리고 60세 이상의 경우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 지인이나 동료보다 가족을 통한 감염 비율이 눈에 띄게 높았습니다.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선행 확진자 접촉이 아닌 집단 발생 사례를 봐도 역시 연령별 특성이 뚜렷합니다. 신천지 집단 감염 같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면 사회활동이 활발한 20세부터 59세까지는 직장과 종교시설을 통한 감염이 많았고 19세 이하는 가족 모임 그리고 교육시설을 통한 감염이 눈에 띕니다. 또 60세 이상은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을 통해서 감염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고령층을 돌보는 이런 시설에서는 더 각별히 방역에 신경 쓰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사망자의 약 절반가량이 요양시설 등을 통해서 감염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아무래도 사망자의 대부분이 60세 이상의 고령층이다 보니 이런 조사 결과가 나온 걸로 보이는데요. 고령이고 또 기저질환이 있을수록 코로나19 치명률이 높아진다는 점 유념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재난방송센터에서 KBS 뉴스 김민정입니다. 서울 동부구치소 상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4차 전수검사 결과로 또 100명 넘는 확진자가 확인되면서 누적 확진자 1,000명에 육박했습니다. 사망자도 2명입니다. 동부구치소에서 서울대병원으로 옮긴 이명박 전 대통령은 형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재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동부구치소에 대한 4차 전수검사에서 수용자 126명이 추가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강원 북부교도소로 이송된 동부구치소 수용자 중에서도 5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수용자와 직원 등 동부구치소발 확진자는 모두 923명으로 늘었습니다. 교정시설 내 감염으로 인한 두 번째 사망자도 나왔습니다.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30대 확진자가 어제 오전 갑자기 상태가 악화되며 외부로 이송 전에 숨졌습니다. 교정시설에서의 코로나19가 계속 확산세를 보이자 법무부는 뒤늦게 사과했습니다. 구금시설이 갖고 있는 한계와 선제적인 방역 조치의 미흡으로 이번 서울 동부구치소와 같은 사태가 발생하게 된 것에 대해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 3차 대유행 뒤 무증상자에 의한 감염 가능성을 예측하지 못했다며 이에 대한 대책도 내놨습니다. 무증상자도 찾아낼 수 있는 신속 항원 검사를 교정시설 직원과 수용자 전원을 대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금까지 교정시설 6곳에서 진행한 PCR 전수검사를 확대하는 방안도 방역 당국과 협의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와 함께 앞으로 2주 동안 전국 교정시설에서의 거리 두기 단계를 격상해 수용자들의 변호인 접견은 물론 검찰 소환과 법정 출석을 최소화할 방침입니다. 한편 동부구치소에 수감됐다가 최근 서울대병원에 입원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코로나19에 감염될 경우 지병이 악화돼 사망할 우려가 있다며 형 집행정지 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이재입니다. 서울의 신규 확진자는 359명, 17일 연속 300명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요양병원, 교회,
동부구치소 등의 집단 감염 여파가 계속되고 있는 양상인데요. 임시 선별검사소에서도 90명이 더 확진됐습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자입니다. 오늘 0시 기준 서울 신규 확진자는 359명입니다. 확진자 중 해외 유입 사례 1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지역사회 감염입니다. 서울 신규 확진자 수는 17일 연속 300명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집단 감염 사례를 보면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126명이 더 늘어 누적 확진자가 933명이 됐습니다. 신규 확진자 126명은 모두 재소자입니다. 관악구 종교시설 관련도 7명이 추가로 확진됐습니다. 누적 확진자는 16명입니다. 지난해 12월 28일 교인 1명이 최초로 확진된 뒤 교인과 가족 등 15명이 더 감염됐습니다. 구로구 미소들 요양병원 관련해서도 5명이 더 늘었습니다. 지난해 12월 15일 입원 환자가 최초 확진 판정을 받고 병원 내 환자와 간병인, 보호자 등 196명으로 감염이 확산됐습니다. 중랑구 교회 관련 5명, 동대문구 노인복지시설 관련 3명, 용산구 건설 현장과 금천구 교회, 양천구 요양시설, 구로구 산후조리원에서도 추가 확진자가 1명씩 나왔습니다. 특히 익명검사가 가능한 임시선별검사소에서만 어제 하루 90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서울에서 임시선별검사소가 운영된 지난달 14일부터 31일까지 익명검사 36만여 건을 통해 모두 1,012명의 감염자를 조기에 찾아냈습니다. 서울시는 무증상 감염을 막기 위해서는 자발적인 검사 참여가 가장 효과적이라며 익명검사소 등을 적극 이용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경기도에서는 200명대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39명이 숨진 부천의 요양병원은 남아있던 의료진과 입원 환자들이 모두 다른 곳으로 옮겨지면서 동일 집단 격리 조치가 해제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황진우 기자, 경기도 신규 확진자 수 또 300명대에 육박했네요. 네, 경기도에서는 27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해외 유입 환자가 13명 나와 모두 284명이 신규 확진자로 집계됐습니다. 누적 확진자는 14,735명입니다. 지난달 9일 200명대를 넘어선 이후 하루를 빼고 200명에서 300명대 확진자가 나오고 있었는데 이 같은 신규 확진자 수 추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망자는 8명이 더 나온 것으로 집계되면서 경기도의 코로나19 사망자는 271명으로 늘었습니다. 집단 감염 사례 중에서 군포의 한 피혁 공장 집단 감염과 관련해 확진자가 많이 나왔습니다. 41명이 추가 확진 판정 받으면서 사흘 동안 누적 확진자가 직원 60명, 가족 8명으로 파악됐습니다. 공장 운영은 중단됐고 직원 545명이 전수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인천에서는 해외 유입 확진자 2명을 포함해 65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와 누적 확진자는 2,904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인천의 누적 사망자는 29명입니다. 부천 요양병원에 대기하던 환자들 사망이 이어졌는데 이제 다른 곳으로 이동이 모두 끝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부천 효플러스 요양병원에서는 병상 배정을 받지 못해 코로나19 확진자들이 동일 집단 격리 조치된 병원 안에서 잇따라 숨졌습니다. 다른 곳으로 이송된 뒤 사망한 경우를 포함해서 지금까지 이곳에서만 39명이 숨졌었는데 경기도가 순차적으로 남아있던 확진자들을 다른 곳으로 옮겼고요. 어제 남아있던 마지막 확진자 5명도 모두 다른 곳으로 옮겨져서 이 병원에는 남아있는 확진자가 더 이상 없는 상태가 됐습니다. 코호트 격리 조치도 해제됐습니다. 이 병원이 격리됐던 게 지난달 11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이송된 확진자들은 20일을 기다려서 전담 병상을 배정받게 된 겁니다. 이로써 경기도의 요양병원과 요양원 등 동일 집단 격리 조치가 취해졌던 7곳의 확진자들이 모두 병상 배정을 받게 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경기도 내에 3개 요양시설에서는 40명의 확진 환자가 전담 병상 배정을 여전히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KBS 뉴스 황진우입니다. 광주와 전남에서도 신규 확진자 2자릿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의사들의 체육동호회 식사 모임 관련 감염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광주시청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호 기자, 의사 모임 관련 확진자가 더 나온 거죠? 네, 우선 광주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 10명이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이들 가운데 5명이
연일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의사 체육동호회 식사 모임 관련 확진자들입니다. 앞서 확진된 의료진의 접촉자들인데요. 이로써 의사 식사 모임 관련 확진자는 광주와 나주 등 병원 6곳의 의사 10명과 간호사 1명 등 모두 21명으로 늘었습니다. 광주의 집단 감염 사례인 청사교회와 관련해서도 확진자 1명이 발생했고요. 나머지 신규 확진자 4명은 아직 감염 경로가 뚜렷하지 않은 기존 확진자 2명의 접촉자들입니다. 어제 하루 동안 광주에서는 모두 17명이 확진됐는데 해외 유입은 1명이고 지역 감염은 16명입니다. 광주는 두 자릿수 확진자가 연일 나오다가 지난달 29일부터 이틀 동안 한 자릿수로 줄더니 다시 늘었습니다. 전남에서도 밤부터 오늘 오전 사이 코로나19 확진자 9명이 추가됐는데 광양이 3명, 순천이 6명입니다. 광양의 확진자들은 기존 확진자의 직장 동료 2명과 식당 접촉자 1명입니다. 순천의 확진자 6명 가운데 5명은 일가족인데요. 먼저 확진된 가족에 이어 배우자와 자녀들까지 확진됐습니다. 방역당국은 자녀들이 다니는 중학교와 초등학교, 유치원 등에서 700여 명을 대상으로 전수검사에 들어갔습니다. 방역당국은 가족들 사이의 전파도 심각한 만큼 만남과 외출을 자제하고 방역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광주시청에서 KBS 뉴스 김호입니다. 대전 지역 상황 알아볼 텐데요. 염홍철 전 대전시장이 어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함께 식사 자리를 가졌던 민주당 황운하 의원도 밀접 접촉자로 분류돼서 자가격리 통보를 받았는데 검사 결과는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지은 기자, 염 전 시장도 확진 판정 받았다는데 감염 상황 자세히 전해주실까요? 네, 방역당국의 역학조사 결과 지난달 26일 대전시 유천동의 한 식당에서 염홍철 전 대전시장과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역 경제계 인사까지 이렇게 3명이 식사 모임을 했습니다. 이 식사 모임이 감염 경로로 추정됩니다. 먼저 지역 경제계 인사가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요. 이 경제계 인사는 대전 한밭체육관에 마련된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검사를 받고 어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뒤이어 검사를 받은 염홍철 전 시장도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밀접 접촉자로 분류된 황운하 의원은 자가격리 통보를 받았는데 검사 결과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방역당국의 지침에 따라 오는 9일까지 격리는 유지됩니다. 최초 확진된 경제계 인사의 감염 경로에 대해선 역학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이외에도 대전에선 어젯밤 동구 용운동의 한 장로교회의 50대 목사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해당 목사가 방역당국 역학조사에서 진술을 거부해 접촉자 파악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전시는 집단 감염이 발생한 기존 7개 교회 이외에 새로운 교회로 추정하고 추가 조사에 나설 방침입니다. 지난달 20일 이후 대전 지역 교회 관련 확진자는 모두 7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KBS 뉴스 박지은입니다. 수도권 2.5단계 거리두기와 연말연시 특별 방역 조치가 모레 종료됩니다. 문제는 이 3차 대유행 확산세가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다는 건데 이후 거리두기 단계 등 방역 조치 어떻게 이어갈지 내일 최종 결정해서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민지 기자입니다. 정부가 내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안을 결정해 발표합니다. 현재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과 함께 수도권에는 2.5단계, 비수도권에 2단계 거리두기 조치가 시행 중인데 모두 모레 종료됩니다. 현행 거리두기 단계는 지난해 12월 8일부터 시작해 한 달 가까이 유지되고 있고 지난해 12월 24일부터는 여행과 모임 등을 제한하는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이 시행 중입니다. 정부는 환자 발생 추이가 반전돼 3차 유행이 줄어드는 양상은 아직까지 보이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거리두기 조치로 급격한 확진자 증가가 억제되는 등 효과가 느리긴 하지만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연말연시 방역대책이 시행된 지 일주일 정도 지난 만큼 효과가 나타나기를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거리두기와 함께 정부가 3차 유행의 핵심 방역 전략으로 꼽고 있는 선제적인 진단검사도 새해에는 더 확대됩니다. 올해부터는 전국의 모든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정신병원 등 고위험시설 종사자들은 일주일마다 진단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양로시설과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도 검사 대상자로 추가됐습니다.
증상이 없더라도 누구든 무료로 익명검사를 받을 수 있는 수도권 임시 선별검사소도 오는 17일까지 연장 운영됩니다. 수도권 임시 선별검사소에선 하루 새 149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 1,004명의 14.8%에 해당합니다. 지난달 14일 첫 운영을 시작한 이후 현재까지 익명검사로 모두 1,857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한편 새해 첫날인 오늘 다중이용시설 출입자를 관리하기 위해 도입된 정부의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에 오류가 발생했다. 오전 11시쯤 긴급 조치를 통해 복구됐습니다. 정부는 현재 구체적인 원인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민지입니다. 정부가 미국 백신 개발 업체 모더나와도 백신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모두 2천만 명이 맞을 수 있는 분량으로 모더나 측은 올해 5월부터 백신을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우리 국민이 맞게 될 5,600만 명분의 백신 계약이 모두 완료됐습니다. 최준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부가 모더나와 백신 4천만 회분을 공급받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2천만 명이 맞을 수 있는 물량입니다. 공급 시기도 올 2분기부터로 앞당겨졌습니다. 정부는 앞서 아스트라제네카와 화이자 백신 각각 1,000만 명분 선구매 계약을 완료했습니다. 또 얀센 백신 600만 명분, 세계 백신 연합기구인 코백스 퍼실리티를 통해선 1,000만 명분 계약을 마쳤습니다. 이로써 정부가 계획했던 5,600만 명분의 백신 공급 계약은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우리나라 인구 대비 108%에 이르는 양으로 집단 면역을 확보하는 데에는 충분하다는 게 정부 입장입니다. 여기에 3상 임상시험에 들어간 미국 제약사 노바백스와도 백신 구매를 논의하고 있어서 확보량은 앞으로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남은 과제는 세부 접종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백신별 공급 시기는 1분기부터 3분기까지 넓게 분포돼 있는 상황. 면역이 지속되는 기간도 백신별로 제각각일 수 있는 만큼 정부는 집단 면역 형성에 최적화된 접종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접종이나 주기적인 접종이 필요한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집단 면역에 대한 수준이나 아니면 접종 계획에 대한 것들은 계속 보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편 평택 미군 기지에서 근무하는 카투사 병사 등 50여 명은 어제 코로나19 백신을 맞았습니다. 국내에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첫 사례로 주한미군에 지급된 모더나사의 제품입니다. KBS 뉴스 최준혁입니다. 우리 정부도 이렇게 백신 계약을 완료했고 백신 공급을 서두르는 국가들도 많이 늘어서 40여 개 국가에 이르고 있습니다. 전 세계 백신 접종 현황을 김덕훈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현재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고 있는 국가는 미국과 유럽, 중국을 비롯해 전 세계 40곳 남짓입니다. 국가별 접종량을 보면 미국 279만, 중국 100만, 영국 80만 명 순입니다. 화이자 백신을 가장 먼저 도입한 영국, 그리고 코로나19 피해가 가장 큰 미국에서 접종량이 많습니다. 중국은 임상 3상 중인 자체 개발 백신을 접종해 왔습니다. 인구 100명당으로 보면 이스라엘, 바레인 순입니다. 인구 규모에 비해 확진자가 많아 백신 도입이 빨랐습니다. 미국과 캐나다는 화이자와 모더나, 영국은 화이자와 아스트라제네카, EU 가입국 27곳은 화이자만 각각 도입한 상태입니다. 러시아가 개발한 스푸트니크 V, 러시아 외에 아르헨티나, 벨라루스가 접종을 시작했습니다. 중국 백신은 중국과 아랍에미리트에서 긴급 사용이 승인됐습니다. 인도네시아도 중국 백신을 접종할 계획입니다. 접종 속도는 당초 계획보다 훨씬 더딥니다. 미국은 연말까지 2천만 명 접종을 예상했지만 7분의 1 수준에 그쳤고 독일도 당초 목표치인 130만에 크게 모자랍니다. 특히 영하 70도로 운송 보관해야 하는 화이자 백신 접종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결국 화이자 백신 운송 과정상의 시행착오를 얼마나 빨리 개선하느냐, 냉장 상태로도 운송 보관이 쉬운 후속 백신 도입 시기가 얼마나 앞당겨지느냐가 관건입니다. 또 백신 수요와 공급망을 지역별로 정밀하게 계산해 접종 방식을 개선하는 것도 큰 과제입니다. KBS 뉴스 김덕훈입니다. 지금부터는 이충헌 의학 전문 기자와 함께 코로나19 상황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이 기자, 신규 확진자 1,000명대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확진자 현황부터 좀 하나씩 짚어볼까요? 네, 국내 확진자가 어제자로 1,004명이고요. 여전히 수도권이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임시선별검사소 수도권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익명검사를 하고 있죠. 여기에 하루에 149명이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네. 사망은 17분이 늘었고요. 누적 917명으로 치명률은 1.48%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신규 확진자 1,000명대 그 확진자 상황이나 추이를 보면 좀 어떤 특징이 있다고 좀 분석이 될 수 있나요? 일단 지난 일주일간 일평균 확진자가 976.4명입니다. 1,000명 가까이 되고 있고요. 네. 방역당국은 어제 정책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크게 확진자가 늘고는 있지 않지만 또 줄고도 있지 않은 상황. 정책이요? 정책이. 네. 그래서 이 정책이를 이제 감소세로 좀 바꾸는 게 중요한데 그렇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임시선별검사소에서 하루에 100명 넘게 어제는 150명 가까이 나왔잖아요. 네. 그 뜻은 광범위하게 수도권은 이미 지역 감염이 나타나 있는 상태다. 네. 숨은 환자들, 확진자들이 그만큼 많다는 뜻이기 때문에 네. 여전히 감소세가 좀 나타날 가능성이 조금 적어 보입니다. 결국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지역 감염이 확산되고 있고 좀 숨은 감염자들을 찾아내는 게 관건인데 그러면 이게 결국 변수가 될 것 같은데 지금 3일까지 모레까지 그 연말연시 특별 방역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정부가 내일 이제 거리두기 단계 조정 이런 것들을 좀 발표를 하겠다는 것 같은데 어떻게 예상이 되나요? 현재 수도권은 2.5단계다 연말연시 특별 방역 대책 기간이고요. 네. 이제 나머지 전국은 2단계인데 네. 추가 상향 3단계를 올리는 것보다는 연장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연장이 예상이 된다. 네. 그런데 이제 연말연시 특별 방역 대책에 5인 이상 집합 금지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것도 연장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연일 1,000명씩 가까이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그렇죠.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의료계는 이제 봉쇄 수준의 3단계를 짧고 굵게 좀 하자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네. 현재 병상은 어느 정도 확보된 상태입니다만 중환자 치료시설 같은 거. 네. 하지만 의료 인력은 지금 한계에 부딪히고 있는 상황이라서 네. 이런 주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어쨌든 정부는 많은 부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추가 상향보다는 연장에 무게를 둘 것 같습니다. 여전히 연장이냐, 더 봉쇄 수준의 3단계냐 이런 것들 계속 지금 논쟁이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네요. 자, 백신 얘기 좀 해볼게요. 우리 정부가 계획한 백신 계약이 이제 다 마무리됐다는 소식이 앞서 리포트로 전해드렸는데 지금 우리 백신 확보 상황 좀 자세히 좀 짚어볼까요? 2월부터는 아스트라제네카는 국내 위탁 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국내에서 네. 생산하기 때문에 그만큼 확보하기가 쉽겠죠. 네. 그래서 2월 정도에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으로 접종이 시작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1,000만 명분이기 때문에 네. 급하신 분들, 그러니까 우선 접종 대상자죠. 어떤 시설이나 또는 요양병원에 계신 분들이 가장 먼저 맞을 거고, 그다음에 의료진들이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앞서 리포트에 나왔지만 모더나 백신이죠. 모더나는 메신저 RNA 방식인데 5월에 공급이 된다고 했으니 5월에요. 예. 그러면 이게 이제 2천만 명분이거든요. 아스트라제네카는 1,000만 명분이니까 우선 접종 대상자가 한 1,500만 명 되신다고 보면 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모더나 백신으로 우선 접종 대상자들이 접종을 받으시고 네. 일반인들은 제 예상엔 6월 이후에 아마 백신 접종이 가능하지 않을까. 6월 이후나 내년 하반기. 하반기까지는 안 올해 갈 것 하반기. 같습니다. 하반기까지는 아니고요. 빠르면 6월 정도면 일반인들도 백신을 접종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6월 정도로 좀 예상해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세계보건기구 WHO가 코로나 백신 중에서 이제 화이자 백신의 긴급 사용을 이제 처음으로 인증했다 이런 소식이 있는데 좀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미국은 FDA가 있고 우리나라는 식약처가 있지 않습니까? 의약품 승인 기구가 없는 근데 저개발 국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렇죠. 그렇다면 WHO가 이렇게 승인을 하면 이것을 도입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다만 이 화이자 백신은 영하 70도 초저온에 보관을 해야 되는데 이런 시설들이 저개발 국가는 상당히 적겠죠. 그래서 네. WHO에서 아마 조금씩 지원할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충헌 의학 전문 기자였습니다. 북한의 새해맞이 풍경은 어떨까요? 특히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에도 관심이 큰데요. 김 위원장이 집권 이후 처음으로 주민들에게 새해맞이 친필 서한을 보냈다고 합니다. 유동엽 기자의 보도입니다. 북한 매체는 김정은 위원장이 새해를 맞아 전체 주민들에게 친필 서한을 보냈다며 오늘 오전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서한에서 새해를 맞으며 전체 인민에게 축원의 인사를 삼가 드린다면서 어려운 세월 속에서도 당을 믿고 지지해준 마음들에 감사를 드린다고 밝혔습니다. 또 새로운 시대를 앞당기기 위해 힘차게 싸울 것이라며 위대한 인민을 받드는 충심이 변함없을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김 위원장이 새해 첫날 주민들에게 서한 인사를 전한 것은 집권 이래 처음입니다. 곧 8차 당대회가 열릴 것을 고려해 서한으로 육성 신년사를 대체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 위원장은 새해 첫날 0시
금수산 태양궁전도 참배했다고 북한 매체들은 보도했습니다. 특히 최룡해, 이병철, 김덕훈 등 당 중앙지도기관 구성원은 물론 8차 당대회 대표자들도 참배했다고 밝혀 당대회 개최가 임박했음을 암시했습니다. 북한은 어제 당대회에 참가할 대표자들이 평양에 모여 대표증을 받았다는 소식을 전한 바 있습니다. 우리 당 마크가 부각되어 눈부신 빛을 뿌리는 조선노동당지의 8차 대회 대표증이 참가자들에게 소요되었습니다. 대북 소식통은 대표자들이 이미 열흘 전 평양에 집결해 코로나19 관련 검사까지 마친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때문에 북한 최대 정치 행사인 당대회가 정초부터 열릴 가능성도 높습니다. 5년 만에 열리는 이번 당대회에서는 새로운 경제발전 5개년 계획과 함께 대미, 대남 정책 방향도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당대회가 열릴 평양에서는 오늘 새벽 새해 시작을 알리는 불꽃놀이와 축하 공연도 열렸습니다. 코로나19 방역을 강조하는 가운데서도 많은 군중이 모인 행사는 올해도 TV 생중계로 진행됐습니다. KBS 뉴스 유동엽입니다. 제주항 인근에서 전복된 어선의 실종 선원을 찾기 위한 수색이 나흘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7명 가운데 1명은 어제 숨진 채 발견됐고요. 야속한 하늘, 기상 상태 때문에 수색이 쉽지 않았는데 지금은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안서연 기자, 새로 들어온 소식이 있나요? 네, 어제 실종 선원 7명 가운데 1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이후 추가 실종자 발견 소식은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 숨진 채 발견된 선원은 3위 명민호 조리장인 73살 김모 씨로 확인됐는데요. 해경과 해군은 밤사이 함선 13척을 동원해 사고가 발생한 제주항을 중심으로 24km 해상까지 수색했지만 별다른 성과는 없었습니다. 야간에 제주 전 해상에 풍랑특보가 발효되고 시정도 좋지 않아 조명탄을 사용한 항공기 수색은 진행하지 못했는데요. 다행히 오늘 날이 밝으면서 풍랑주의보가 모두 해제돼 함선 24척과 항공기 5대를 투입해 수색을 벌이고 있습니다. 수색 범위도 제주항 주변 28km까지 넓혔는데요. 제주항 방파제를 중심으로 해경과 해군 70여 명을 투입해 수중 수색도 벌일 계획입니다. 시신이 해안으로 떠밀려올 가능성이 있어 600여 명을 동원해 해안가 수색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제주시 한림 선적인 3위 명민호는 지난달 29일 밤 제주항 북쪽 1.3km 해상에서 뒤집힌 채 발견됐습니다. 현재 선장 등 한국인 선원 3명과 인도네시아 국적 선원 3명 등 선원 6명이 실종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제주에서 KBS 뉴스 안서연입니다. 지난해 수출 성적표가 나왔습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1년 전체 수출은 이전보다 다소 줄었지만 12월 수출액이 2자릿수 증가율을 보이면서 회복세가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무역 수지는 12년 연속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보도에 임승찬 기자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수출액이 5,128억 5천만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전년도보다 5.4% 줄어든 겁니다. 수입은 7% 넘게 줄어든 4,672억 3천만 달러로 무역 수지는 456억 2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이로써 무역 수지는 12년 연속 흑자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코로나19로 전 세계 교역이 위축된 걸 감안하면 선방한 겁니다. 특히 고무적인 건 12월 수출 성적표입니다. 12월 수출액은 전년도보다 12% 넘게 늘어난 514억 1천만 달러로 역대 12월 수출액 가운데 가장 많았습니다. 월간 수출액이 500억 달러를 넘은 건 2018년 11월 이후 25개월 만입니다. 조업 밀수를 고려한 하루 평균 수출액도 8%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주력 수출 품목 15개 가운데 11개 품목의 수출이 늘었고 특히 반도체 등 IT 관련 6개 품목의 수출이 모두 2개월 연속 증가세를 유지했습니다. 품목별로는 반도체가 30%, 디스플레이가 28%, 무선 통신기기도 39.8%의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연 수출은 감소했지만 3분기 이후 회복세가 뚜렷하다고 분석했습니다. KBS 뉴스 임승창입니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제도도 상당히 많습니다. 우선 세금을 잘 따져봐야 하는데 부동산 관련 세금은 오르고 증권 거래세는 내려갑니다. 코로나19로 지난 1년 동안 큰 피해를 본 계층을 위해서 지원책도 시작되고요. 우리 생활과 밀접한 제도와 정책들 어떻게 달라지는지 김수현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지난 한 해에도 뜨거웠던 부동산 시장. 오늘부턴 고가의 집이 있거나 집을 여러 채 가진 경우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더 커집니다. 특히 다주택자의 종부세 최고세율이 지난해보다 2배 정도 올라갑니다. 6월부턴 집을 팔아 얻은 이익의 매기는 양도소득세도 강화돼 매매 차익의 최대 75%를 세금으로 내게 될 수도 있습니다. 반면 낮아지는 세금도 있습니다. 증권거래세가 대표적인데 코스피와 코스닥 종목 모두 지금보다 0.02%포인트씩 낮아집니다. 내후년부턴 코스피 종목 거래세가 사라지고 코스닥 종목은 추가로 세율이 떨어집니다. 코로나19로 피해가 컸던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책들도 시행됩니다. 우선 소상공인을 위해 부가세 부담이 줄어드는 간이과세 대상자를 연매출 8천만 원 미만으로 확대합니다. 임차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선 이달 18일부터 최대 1,000만 원까지 빌릴 수 있는 특별대출을 공급합니다. 헬스장과 노래방처럼 영업이 아예 금지된 업종은 1%대의 저금리로, 식당과 PC방처럼 영업시간이 제한된 업종은 2에서 3%대 금리로 돈을 빌릴 수 있습니다. 서민들의 고금리 부담을 덜기 위해 법정 최고금리는 올해 하반기부터 연 24%에서 20%로 내려갑니다. 이와 함께 다음 달부턴 저소득층을 위한 교육비 지원 대출에 학원비 등 사교육비가 포함되고 금리도 연 2에서 3%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저소득 구직자와 청년 등이 구직 활동을 하면서 6개월 동안 50만 원씩 받을 수 있는 국민 취업 지원 제도도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KBS 뉴스 김수현입니다. 새해 첫날인 오늘 어제보다 기온이 높겠습니다.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이 0도, 대구가 3도, 광주 4도로 어제보다 5도가량 높겠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예년 기온을 밑돌면서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주말과 휴일에도 영하 10도 안팎까지 떨어지겠고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까지 충청과 호남에 눈이 내리겠습니다. 지금도 충청과 호남 일부 지역엔 눈이 오는 곳이 있습니다. 오후까지 경기 남부와 충청, 호남엔 1cm 안팎의 눈이 내리겠고 수도권과 경북 지역에서도 산발적으로 눈이 날리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0도, 부산이 5도로 어제보다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최고 4m까지 거세게 일겠습니다. 다음 주까지 영하 10도 안팎의 한파가 이어지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새해는 밝았지만 코로나19 소식에 여전히 암울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도 올해는 우리 아이들이 마스크 벗고 맘껏 뛰어다닐 수 있는 그런 순간이 오기를 함께 기원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코로나19 통합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